안녕하세요. 차교수와 기초물리 모나크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8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8장 지금 두 번째 하고 있습니다. 강체 회전, 리지드 바디 로테이션이죠. 회전 운동은 병진 운동과 똑같은 식을 이용하는데, 병진 운동 식에서 사용한 물리량을 그것에 대응하는 회전 운동의 물리량을 찾아서 번역을 하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운동 방정식이었는데, 병진 운동의 운동 방정식 우리가 잘 아는 F는 ma라면 이것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힘은 중요하니까 F, 질량도 중요하니까 M 그대로 써도 될까요? 아니었죠. 회전 운동에서는 토크는 I 알파, I가 바로 관성 모먼트였습니다. 회전 운동에서의 관성과 같은 것이었어요. 질량은 병진 운동에서의 관성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회전 운동을 기술할 때는 반드시 먼저 회전축을 정해야지 됩니다. 이 회전축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물리량 값이 바뀝니다. 그래서 똑같은 식을 쓰는데 내가 회전축을 다른 데다 정하면 토크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회전축을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 같은 식에 나오는 회전 물리량에 대한 회전축은 다 똑같은 걸 이용해야지 되겠죠. 자, 그러면 먼저 관성 모먼트를 정하는 거 먼저 한번 소개하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간단히 반지 모양, 고리 모양일 때의 관성 모먼트 한 것이 있었는데, 강체, 크기를 갖는 물체라고 했을 때 막대기가 있다고 하겠어요. 막대기의 질량 M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때 회전축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성 모먼트가 달라집니다. 한쪽 끝이 막대하고 수직의 회전축을 만들었다고 하면 이때 관성 모먼트는 3분의 1 ml 제곱입니다. 관성 모먼트의 차원은 질량 곱하기 거리의 제곱이어서 항상 ml 제곱, 이런 항은 항상 가지고 있고 앞에 개수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 반지의 경우에는 모든 질량들이 회전축에서 같은 거리에 있어서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는 그렇죠. 이때는 그냥 mr 제곱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리고 원판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자, 질량 m이 균일하게 판에 이제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때 역시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이라고 한다면,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r인 것도 있지만 거리가 r보다 작은 것도 있죠. 그래서 거리가 작은 것들은 관성 모먼트에 적게 기여합니다. 이것을 전부 다 적분해서 구할 것 같으면 얼마가 나오냐면, 원판의 경우에는 질량이 균일하게 분포된 원판의 경우에는 2분의 1 mr 제곱입니다. 요거 좀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껍질, 반지름이 r인 구껍질에 질량 m이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그리고 중심을 지나는 회전축에 대해서는 앞에 숫자가 뭐가 되냐면 3분의 2가 됩니다. 그래서 관성 모먼트는 3분의 1 mr 제곱. 그런데 구 내부의 질량 m이 빽빽하게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앞에 있는 숫자가 3분의 2보다 더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더 작아져야 되겠죠. 그때는 얼마냐면 5분의 2 mr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우리 관성 모먼트가 어떻게 되는지를 잠깐 이렇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한번 문제를 직접 풀어보겠어요. 이런 회전 운동에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도르래에 이렇게 줄을 매달아 놓습니다. 줄을 감아 놓습니다. 줄을 감아 놓고 그 줄에다가 물체를 매달립니다. 이 물체를 매달고 이때 줄의 질량은 무시한다고 하겠어요. 그럼 뭘 물어보느냐? 질량 m이 균일하게 분포된 반지름이 r인 원판으로 된 도르래가 있다. 그러면 그 원판의 관성 모먼트가 우리 뭔지인지 알겠죠. 그랬을 때 그 줄에, 질량을 무시할 수 있는 줄에 질량이 스몰 m인 물체를 매달아 놓으면 밑으로 내려가겠어요. 이때 밑으로 내려갈 때 내려가는 가속도는 얼마고, 그 다음에 줄에 걸리는 장력은 얼마일까 구하는 게 두 개죠. 그러면 이때 식을 몇 개 필요하냐면 2개 필요합니다. 가속도, 뉴턴의 운동 방정식으로 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장력과 같은 힘도, 장력과 같은 구속 힘도 운동 방정식을 이용해서 푼다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서는 운동 방정식을 어디에 적용하느냐? 여기에 물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매달린 물체고 또 하나는 도르래가 되겠어요. 도르래의 경우에는 회전 운동, 매달린 물체의 경우에는 병질 운동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래서
구할 것은 뭐냐면 가속도와 줄의 장력인데 이용할 건 뭐냐? 지금 식을 이용할 텐데 먼저 물체에 대한 운동 방정식, 이건 병지 운동 방정식이죠. 합력을 구합니다. R'은 우리 아랫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한다면 mg 빼기 장력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줄의 질량을 무시할 수가 있다면 줄이 아래에 있는 물체를 잡아다니는 장력이나 위에 있는 도래를 잡아다니는 장력이나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mg-t는 ma, 이 a는 물체의 가속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르래에 대한 것인데 도르래는 회전 운동이죠. 이때 회전 운동에 대한 운동 방정식은 뭡니까? 토크는 I알파였죠. 근데 이때 장력에 의한 토크는 바로 뭐가 돼요?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에다가 장력을 곱한 거죠. 그래서 RT가 바로 장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T는 I알파. 이렇게 1식과 2식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우리 여기서부터 A하고 T를 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막 모르는 것 있죠. I도 모르고 알파도 모르죠. 근데 이건 사실은 아는 겁니다. 미리 알아요. 왜 그러냐면 줄이 늘어나지 않으면 저 A는 알파하고 각가속도, 도르래의 각가속도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거기다가 도르래의 반지름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A는 R 알파라는 거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원판의 경우에는 우리 반성 모멘트가 얼마라는 거 아까 봤습니까? 2분의 1 mr제곱이라는 거 봤죠. 그래서 3식과 4식을 우리 2식에다 대입하겠어요. 이 식에다 대입하면 거기다가 I하고 알파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뭐가 나오냐면 장력은 2분의 1 ma 도르래의 질량 곱하기 A 하는 것과 같게 됐죠. 이걸 5식이라고 하면 이 5식을 저 1식에다 집어넣을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 뭘 구할 수가 있겠어요? 가속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부터 여기서부터 가속도 구하면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도르래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가 작아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옛날에는 회전운동 다룰지 않을 때는 줄과 도르래 사이에 마찰이 없다고 그래서 도르래가 안 돌아가면 도르래의 역할은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역할만 했었죠. 근데 도르래가 함께 돌아가면 이렇게 가속도를 구하는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장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저 5식이 있었는데 5식에다가 가속도를 대입하면 그러면 우리 장력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병진 운동 방정식과 회전 운동 방정식을 적절하게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했던 게 뭐냐면 일 에너지 정리였죠. 그래서 일도 똑같이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에 대한 식도. 자, 병진 운동에서 일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병진 운동에서 일은 힘 곱하기 힘의 방향으로 간 거리인데 우리 1차원에서는 그냥 힘 곱하기 거리 하면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쓴 식은 어떤 경우입니까? 움직이는 동안 작용한 힘이 안 바뀐 경우죠. 작용한 힘이 바뀌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를 적분으로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x1에서 x2까지 힘 작용하면서 힘은 바뀌어도 좋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적분을 해서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x1과 x2가 주어지면 적분을 해가지고 힘 fx를 가하면서 x1에서 x2까지 가지고 가는데 작용한 1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3차원으로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되냐면 f 더 스칼라 곱 D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것도 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F 더 DR 해가지고 선적분을 해야 되는데 이때는 움직이는 경로를 따라서 적분하는 거, 이 적분을 우리 뭐라고 부릅니까? 선적분이라고 하죠. 그래서 움직이는 경로를 알면 이 선적분을 할 수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면 회전운동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 그대로 번역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원 병진운동에서 한 식을 우리가 아니까 여기서부터 번역하면 일은 무엇으로 번역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에너지와 시간은 똑같은 걸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일은 그대로 둡니다. 일은 그대로 두고 힘은 토크로, 그 다음에 길이는 각으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변하는 경우에 지금 이거는 토크가 안 변하는 경우인데 변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자, 변하는 경우는 이렇게 토크 세타 D 세타에서 적분을 하면 되겠죠. 그러면 3차원은 어떻게 될까? 똑같이 하면 되겠습니다. 3차원은 힘 벡터 대신에 토크 벡터. 그 다음에 각도 벡터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토크와 이 각 사이에 스칼라 곱해서 1을 구할 수가 있고 이걸 바뀌면 이것도 역시 이렇게 토크와 각 사이에 적분해서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어요. 병진 운동 에너지가 강체의 경우에는 여러 물체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물체들의 속도가 어떤 경우가 병진 운동입니까? 병진 운동의 경우에는 각 물체, 그 강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의 상대적인 거리를 바꾸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변이가 같기 때문에 속도도 다 같죠. 그래서 강체를 구성하고 있는 M1, M2, M3의 속도를 따로따로 계산한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다 어떻습니까? 속도가 다 똑같은 V죠. 그래서 이 강체 전체의 운동 에너지는 요 각각의 운동 에너지를 다 더한다고 했을 때 우리 어떤 중요한 점이 있냐면 요 속도들이 다 같으니까 속도들을 다 V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속도들을 다 V로 쓰면은 여기 이 V로 바깥으로 뽑아내죠. 그리고 M1, M2, M3가 바로 뭐가 됩니까? 이게 바로 강체의 총 질량이 되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강체가 병진 운동을 할 것 같으면 병진 운동하는 속도의 제곱에다가 전체 질량만 곱해주면 병진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어떨까? 회전 운동의 경우에는 그 각각 M1, M2, M3가 어때요? 속도가 전부 다르죠? 그렇지만 자, 요것들의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를 다 써보겠습니다. 근데 회전 운동에서는 무엇이 안 바뀝니까? 회전각이 안 바뀌고 또 각속도가 안 바뀌죠. 우리 그걸 이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회전 운동 에너지는 각각의 에너지를 이렇게 다 더하는데 이 각각의 속도를 무엇으로 바꿔 쓸 수가 있겠어요? V1은 R1 오메가, V2는 R2 오메가 이렇게 바꿔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꿔 쓰면 우리 무엇으로 뽑아낼 수가 있냐면 오메가 제곱으로 뽑아낼 수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요게 바로 뭡니까? 요게 바로 관성 모먼트죠. 그래서 우리가 관성 모먼트 할 때 mr 제곱 한 이유를 바로 여기서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써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써놓으니까 2분의 1 관성 모먼트 곱하기 각속도 제곱한 것이 바로 2분의 1 mv 제곱을 번역한 거하고 똑같죠. 질량을 관성 모먼트로 번역하고 속도를 각속도로 번역했더니 운동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까지 알았으면 우리 일 에너지 정리, 병진 운동에서의 일 에너지 정리도 그대로 회전 운동에다가 이제 번역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일 에너지 정리란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똑같은데 자,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양변에다가 dr을 곱해 줘 가지고 dt로 나누면 우변이 mv, dv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변을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r0에서 r까지 한 1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일 에너지 정리고 이 일 에너지 정리는 뉴턴의 운동 법칙과 똑같은데 단지 식을 무엇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일과 운동 에너지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은 힘과 가속도로 식을 기본 법칙을 운동 법칙으로 표현했다면 일 에너지 정리는 똑같은 내용을 일과 운동 에너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일 에너지 정리는 물체가 이동하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변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힘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등가속도 운동 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었지만 힘이 변하면 이때 좀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일 에너지 정리를 이용할 것 같으면 1만 먼저 구하면 운동 에너지 구해가지고 운동 에너지에서부터 V를 알면 V를 한번 적분하면 속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 에너지 정리는 우리한테 또 무엇을 알려주냐면 우리 물체 A가 B한테 일을 하면 일이 B의 에너지로 저장이 되는데 어떤 형태의 에너지로 저장되는지 잘 모른다 그랬죠. 근데 이 일 에너지 정리가 합력은 F는 MA에서 F는 합력입니다. 그래서 합력이 한 일은 반드시 운동 에너지로 저장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일 에너지 정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회전 운동에도 한번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회전 운동 번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되겠죠. 저 힘 대신에 토크 쓰고 질량 대신에 관성 모먼트 쓰고 V 대신에 오메가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양변에 적분하는데 d 세타를 곱한 다음에 적분하면 뭐가 됩니까? 바로 토크가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은데 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어떤 운동 에너지? 회전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구르는 운동의 경우에는 우리 여기 이렇게 구르는 운동이 이렇게 있는데 이 지금 굴러가고 있어요.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간다면 이 운동은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진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회전 운동도 일어나고 있죠. 이럴 때 전체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함께 일어나는데
전체 질량은 m이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의 질량 중심주의로, 요게 순수한 회전 운동을 할 때 질량 중심주의로 관성 모먼트는 ICM이고, 그 다음에 질량 중심의 속도가 라지 V고, 그 다음에 순수한 회전 운동에서의 각속도가 오메가라고 한다면, 이때 이것의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의 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역학에서 보통 일반적인 운동은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섞여 있는데, 그렇더라도 순수한 병진 운동 더하기 순수한 회전 운동의 합으로 볼 수 있다라고 미리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운동의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구르면서 병진 운동을 해서, 그래서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같이 가더라도 이것의 총 운동 에너지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병진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mv 제곱에다가 회전 운동 에너지인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을 더하는 거, 요 두 개를 더하면 총 운동 에너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우리 이렇게 병진 운동과 회전 운동이 한꺼번에 일어나는 경우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체의 경우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데, 단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적용할 때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조건은 이게 보존력만 받고 움직여야지 되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나 마찬가지냐면, 마찰력을 받지 않고 움직여야지 됩니다. 마찰력을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없어집니다. 손실됩니다. 열 에너지까지 포함하면 물론 에너지가 보존이 되겠지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강체가 보존력만 받고 움직인다면 이때 수직항력이나 장력 같은 것은 받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에너지를 손실하는 힘은 아니고, 이것은 그 보존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직항력이나 장력이 한 일은 0이 돼요, 항상. 자, 그래서 그런 건 있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보존력만 받고 움직인다면 우리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냐면, 자,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총 운동 에너지, 총 운동 에너지는 뭐예요?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이 더한 거죠. 이것은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총 운동 에너지를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강체에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예제는 어떤 예제냐면, 여기에 질량이 m이 1kg이고 반지름이 r인 원판이 중심에 있는 중심축을 중심으로 수평면에서 회전한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원판의 가장자리에 가벼운 줄을 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10N으로 잡아다닙니다.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원판이 3바퀴 돌았을 때 원판의 각속도를 구하라, 이런 문제 되겠어요. 이것은 일 에너지 정리를 적용하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장력에 의한 토크가 원판을 3바퀴 돌리는 동안 한 일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일정한 힘이니까 토크도 일정하죠. 그래서 그건 간단히 이 일은 토크 곱하기 세타 하면 되는데, 세타가 바로 얼마예요? 6파이죠. 3바퀴니까. 그 다음에 토크는 R 곱하기 T 하면 이게 바로 R 곱하기 장력, 그렇죠? 장력하고 회전축에서부터 거리가 R이죠. 자, 이게 바로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준 것을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문제에서 킬로그램하고 미터니까 이거 SI 단위죠. 그러면 구하는 1의 단위도 SI 단위인 줄이 나오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게 무엇과 같습니까? 자, 그런데 이 운동 에너지를 구하려면 먼저 이제 관성 모먼트를 알아야 되겠죠. 근데 원판의 관성 모먼트는 뭐라고 했어요? 2분의 1 mr 제곱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걸 집어넣으니까 2분의 1 kg 미터 제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겠습니다.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면 1은 2분의 1 I 오메가 제곱했으니까 구하는 게 뭡니까? 나중에 각속도 구하라고 한 것이니까 마지막 각속도는 I분의 2 W 2배의 한 2를 해가지고 아까 구한 걸 이렇게 대입할 것 같으면 이 각속도의 단위는 뭐가 되겠어요? 일일이 계산하지 않더라도 SI 단위만 썼으면 레드 퍼 세크가 될 거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구하겠습니다. 자, 한 문제 더 해보겠어요. 자, 이번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사면이 있는데 경사면의 꼭대기에서 공이 정지 상태에서 미끄러지지 않고 굴러 내려오겠어요. 그리고 경사면 바닥에서
공의 질량 중심의 속력을 구하라라고 하는데, 이때 주어진 건 뭐냐면 경사면의 높이만 주어졌습니다. 사실은 경사면의 길이 같은 건 필요가 없죠. 왜? 우리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 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이용할 텐데 두 군데에서 역학적 에너지를 계산하면 되죠. 맨 꼭대기에서, 그리고 바닥에서. 그래서 꼭대기에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뭐가 됩니까?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둬야 될 텐데 운동 에너지는 없죠. 정지 상태에서 출발했으니까.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0이고 포텐셜 에너지는 그냥 mgh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바닥에서는 우리 이 바닥을 포텐셜 에너지의 기준점으로 했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없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운동 에너지가 있는데, 운동 에너지는 병진 운동 에너지와 회전 운동 에너지 이렇게 같이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같은 거, 꼭대기에서 바닥이 같은 걸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공의 관성 모먼트는 우리 앞에서 구했죠. 5분의 mr 제곱이라는 걸 이렇게 이용을 해야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구르는데 미끄러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성립합니다. V는 R 오메가가 성립하겠어요. 그래서 이 두 조건을 집어넣을 것 같으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식 mgh는 2분의 1 mv 제곱 더하기 2분의 1 ICM 오메가 제곱에 ICM 대신에 5분의 2 mr 제곱을 집어넣고 V는 R 오메가 대신 오메가 대신에 R분의 V를 집어넣겠어요. 그러면 두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5분의 1 mv 제곱이 돼가지고 두 개를 더하면 10분의 7 mv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에서 mgh는 10분의 7 mv 제곱이니까 m은 없어지고 V는 그냥 뭐가 됩니까? 7분의 10 gh 이렇게 되죠. 그래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을 대입하면 쉽게 우리 속력이 10m/s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체의 회전 운동을 여기까지 해서 강체에 대한 회전 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일 에너지 정리, 그 다음에 회전 운동 에너지까지 이렇게 다 했는데, 그 다음에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회전 운동에 적용하는 것까지 했는데,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각운동량 보존 법칙인데, 각운동량 보존 법칙 하는데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우리 8장은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8장 두 번째 여기서 끝내고, 다음에는 8C 그래가지고 각운동량 보존 법칙과 그리고 사지선다의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